강릉의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로 확인이 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지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저께죠. 그저께 오후에 10명의 학생이 이제 뭐 학습으로 말하자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수능 끝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연학습 같은 거를 해서 이제 펜션으로 놀러 왔는데 네. 오후 3시쯤에 왔는데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뭐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한 새벽 한 2시 정도까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네. 3시 정도까지는. 예. 근데 그 다음 날 1시에 주인이 이제 열어보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됐더라. 네. 거기까지는 확인된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병원을 옮겨져 갖고 지금 사망이 3명이고 나머지 2~3명 정도 위급한 상황, 5명 정도는 호전되는 상황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펜션을 들어갔고 이들이 10명의 학생들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그렇죠. 이제 숙박을 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바로 그 학생들이 2층에 있었고 펜션 주인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왜 다음날 낮인데도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해서 한번 들어가 봤겠죠? 예, 보통 이제 11시가 이제 퇴실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2박 3일이었으니까 굳이 이제 뭐 퇴실하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 이제 점심 시간 끝난 상태에서 아무래도 뭐 활동하는 상황이 없으니까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나 봅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위급한 상황을 발견한 거죠. 예. 그때 발견된 학생들이 지금 거품을 물고 구토 중인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토가 났다.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내인사, 외인사 둘 중에 하나를 네네. 따져볼 텐데요. 예. 외인사라고 하면 뭐 일종의 뭐 독극물이라든가 네. 아니면 외부에 의한 뭐 폭력의 행사라든가 그럼 내인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어떤 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이 굉장히 그 건강한 학생들이고 네네. 주변에 있는 외부 침입 흔적을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내부적인 게 뭐냐? 그럼 가장 겨울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일러 가스, 그러니까 특히 가스 보일러 혹은 그런 것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가스 중독사를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가스 중독사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 이제 구토물이 묻는다든가 아니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아마 소방관 구조대들도 가장 그걸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방 안을 보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도시가스로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전기로 하는 인덕션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스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 배관이 좀 틀어져 있었다. 배관이 좀 빠져 있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쓰는 가스 보일러를 생각해 보면요. 네. 네. 보통의 경우는 베란다 중간 쪽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안쪽에 있으면은 배기가스가 혹시라도 안쪽으로 들어올까 봐.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많은 어떤 그 가스 보일러라든가 보일러의 구조는 강제 흡배기 방식입니다. 예. 뭐냐면은 배기를 하는 압력으로 산소를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통 안에 이중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으로 배기가 되면서 그 압력으로 흡기가 되는 방식으로 돼서 그것이 다 실링이 돼 있는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발견된 상황에서는 이 보일러와 그 연통이라고 하죠. 연통 사이가 떠 있는 상태라고 네네. 봅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과정을 겪냐면은 산소를 방 안에 있는 산소나 실내에 있는 산소를 뽑아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야 될 산소를 뽑아 먹고 아, 그 대신에 연통이 빠져 있는 상태가 방 안에서 빠져 있는 상태인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 안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예. 베란다와 방 사이라고 하는데 정확 구조는 완전히 바깥은 아닌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예. 거기서 보일러가 계속 돌아갔다고 하면은 예. 방 안과 실내의 산소를 소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소모된 산소에 의해서 어떤 불완전 연소된 네. 일산화탄소라든가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그 방 안을 채웠을 가능성. 그러니까 악순환이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구조는 뭐냐면 꽉 어떤 그 가스가 나오지 못하게끔 돼 있어야 되고 예. 산소는 바깥에서 그 연통 안쪽을 통해서 들어와서 연소돼 갖고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소도 부족하고
거기에 일산화탄소도 방 안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 국가수도 합류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확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추측으로 좀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다 가능성도 조금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가스가 유출된 거라면 지금 10명의 학생들이 있던 상황인데 아무도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할 수가 있나요? 보통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연탄가스라고 하는 것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냄새나는 건 황화수소 계열입니다. 아. 계란 썩는 냄새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다른 거군요. 네, 다른 건데 예, 예. 이게 부치제,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일부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보통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그걸 들이마시는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이 들어 마시면은 현기증도 안 일으키면서 환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들어오면은 구토가 일어나지만 그때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자기가 이걸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못 여는 아. 상황이 됩니다. 예. 진짜 이게 이들이 나중에 병원에 가서 그 체내에 있는 수치를 일산화탄소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뭐 평균보다 8배, 9배 이렇게 많았다고 나오잖아요. 45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보통 담배를 펴도 5가 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만약의 경우 다른 어떤 가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5배, 6배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예. 스스로 그걸 마실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좋아서 마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네. 것이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 8배, 9배 이렇게 나중에 수치가 재진 거잖아요. 체내에 있는 그 혈액을 통해서 재어지는 거죠. 예, 예. 실제의 변을 당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높았을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을 보면요. 그 펜션의 주인이 밑에 층에 있을 때 한 새벽 3시까지는 그들이 소리가 있었다. 그때까지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날 1시 한 10분 좀 넘어서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쟀으니까 한 그 새벽쯤에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 10시간, 가능합니다. 10시간 그러니까요. 예. 정도가 중간에 빈다고 치고 실제로 3시에 활동이 있었고 그때부터 가스를 마셨다. 사실 그 전부터 마셨을 수 있습니다. 네네. 자기가 못 느꼈을 뿐이지. 활동하는 중에도 마실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건 못 느낍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노약자하고 젊은 청년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하냐 이렇게 따졌을 때 예. 노약자가 위험한 것 같으시죠? 아. 천만에 맞습니다. 청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 그렇죠? 왜요? 활동성이 높아서 그럽니다. 아. 호흡량도 많고 예. 더 어떤 번에는 이 혈액이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예. 이 활동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10명의 학생 중에 3명이 사망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 그러면 7명은 지금 그렇게 일산화탄소를 마신 거는 확실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치유는 어떤 상황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보통 이제 연탄가스 중독의 경우처럼 이제 고압의 산소통 안에서 네. 외부에서 산소를 과하게 주입을 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일산화탄소가 혈액에 녹아있는 일산화탄소가 네네.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아.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 고압 산소 치료라는 게 그렇게 산소를 세게 들이민 다음에 나머지 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만드는 그렇죠. 치료 과정인 좀 거예요. 세게 밀면 압력을 좀 높이면은 네. 네네네. 그러니까 산소가 과포화도가 되니까 아, 예. 혈액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밀려나갑니다.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그 혈액 용해도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한 50이라고 하면은 O2가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 정도로 일산화탄소가 혈액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밀어내려고 하면 O2가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고압에 저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에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강원도 병원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분산해서 학생들이 예. 이동한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한 학생을 네. 환자를 치료하는데 시간이 그냥 뭐 1, 20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다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사실은 좀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조금 상태가 호전된 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현재 예. 지금 이 7명의 학생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2명은 사실 위중한 상태라고 하고 네. 5명의 학생은 그래도 상황이 호전됐다는 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일산화탄소 중독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양이 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저도 속보를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이름을 말은 했다 이런 게까지 나오거든요. 의식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앞으로 이후는 어떻게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그걸 치료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이런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위중한 학생 두 학생을 중심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예. 가장 먼저는 의식을 찾는 겁니다. 의식을 찾는 거고 혈류가 빨리 돌게끔 네. 빨리 돌게끔 해야지 안에 있는 녹아있는 CO2를 빨리 배출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저희가 계속 어떤 가능성으로밖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수도 역시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저희가 그 가스 보일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중독 사고사 예. 이렇게 네. 보는 게 낫죠. 예,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다른 어떤 그 사고의 개연성을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 보죠? 가장 다른 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 네. 혹은 다른 어떤 그 독가스 혹은 그런 거에 의한 요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1차 경찰이나 소방관들에 의한 1차 네. 감식은 그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음. 그럼 외인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은 유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이 가장 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숙박 업체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네. 농촌 민박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름은 펜션이지만 실제로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펜션, 그러니까 정확히 민박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숙박업소라고 하면 어떤 시설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농어촌의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정비법상에서 일종의 글쎄요. 조금 이제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많이 약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이가연 앵커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럼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보기도 일단 비치가 돼 있는 곳이 많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예.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보기가 예. 좀 급이 있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뭐 고급 호텔이라고 하는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유해가스는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경보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부분도 굉장히 그 부분만 뭔가가 정말 그 지금 학생들이니까 조금만 소리가 났다가 그래도 바로바로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문만 조금 열었어도 살았죠. 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문제는 이제 겨울이니까 예, 예. 그 에너지 낭비를 막겠다고 완전히 그 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근데 보통의 경우 가장 많이 에너지가 그 저기 뭐 새는 데는 화장실에 있는 환기구거든요. 네. 잘 보시면 우리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화장실 위에 작은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통해서 환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에너지 낭비 때문에 막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다는 말씀은 예, 아닌데 그럴 경우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어떤 시설이나 그렇게 친구들하고 어떤 공간에 뭐 숙박을 하게 됐다, 놀러 갔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 학생들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사고를 당한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사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죠. 예, 예.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니 보통의 경우는 사실은 이 정도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건 아닙니다. 네. 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두세 가지가 이제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나오는 감식 결과에 의해서 가스보일러 배관이 만약 분리돼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유해가스, 네. 그다음에 밀폐돼 갖고 환기가 없는 그 두 가지 조건. 이것이 이제 합쳐져 갖고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이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뭐 인솔 요소가 있는 향으로 하면은 적어도 한 12시간 한 번씩 환기시켜 주는 것이 네네. 가장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인솔하는 교사도 없었고 네. 어른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만에 하나 펜션 주인이라도 사실은 조금 경고를 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있겠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뭐 부모님이라든지 교사의 인솔 없이 간 체험학습이다라고 되어 있던데 이 체험학습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험학습은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네. 학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평소 때는 이런 체험학습을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공부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하필 아시다시피 수능이 끝났지 끝났죠. 않습니까? 예. 수능 끝난 기간과 방학 기간 요 사이가 사실은 학교에서
딱히 어떤 학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체험학습을 많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보내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굳이 막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어떤 뭐 다른 어떤 자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더 사실은 더 교육적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교 측이라든가 교육부에서도 크게 이게 뭐 위험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럼 그 다시 한번 일산화탄소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산화탄소라는 건 보통 예.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LNG나 LPG 같은 경우는 프로판이라고 하는 C3H5라고 H8 같은 형태의 보통 그 탄화수소 계열의 그 연료를 쓰거든요. 네. 그게 산소랑 결합하면은 완전 연소가 됐을 때 우리가 많이 보는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예.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돼 갖고 예. 일산화탄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매우 공격성이 높습니다. 그건 공격성이 높다는 것은 산소와 혈액의 결합을 방해를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의 중독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즉 피부가 몸이 산소 호흡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정 이상이 있으면은 심각하게 생명에 예. 혹은 다른 어떤 몸에 굉장히 위험한 요인을 이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질식하는 그런 부분도 일산화탄소 영향인 건가요? 주로 일산화탄소가 되죠. 그리고 양으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양은. 예. 근데 독성으로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이라도 환기를 시켰으면 괜찮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환기를 시키면 일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산소가 들어오죠. 아, 산소가 예, 들어오면서 산소가 이렇게- 유입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는 무겁고요. 네네. 일산화탄소하고 공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는 무게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뭐 확 나가거나 그러지 않는데 네네. 환기라고 하는 건 외부의 산소가 들어와서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어떤 몸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정체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몸도 인체도 산소를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게 됩니다. 네네. 산소는 계속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더 계속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고3인 학생, 수능 끝난 학생들이 환기만 조금이라도 됐으면 좀 이런 사고까지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조사 결과가 더 나오는 대로 좀 저희가 자문을 구할 때 다시 한번 교수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